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미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 실속 정보 보건실의 진행자 소화기내과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치과 한윤식 교수님을 모시고 치아 임플란트와 관련된 유익한 의학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턱과 얼굴을 다루는 구강암면외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주로 임플란트, 양악수술, 구강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네. 그런 분들 공통점이 이거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수술하실 때 이제 치료의 실패 가능성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은 없는지요? 네, 일반적으로 그 임플란트의 10년 생존율을 95%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과거의 보철 치료를 대체할 만큼 대중화된 치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의 조기 실패 또는 탈락 또는 신경 손상이라든지 그런 여러한 부작용이나 실패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과거에 옆에 있는 멀쩡한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고정서 보철물이라든지 또는 유지력이나 저장력이 약한 틀니 치료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까지는 임플란트를 능가할 만한 치료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더라고요. 네. 임플란트 수술 이렇게 특별히 치료 기간이 긴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은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 임플란트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잇몸뼈가 단단히 붙는데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치주염이 심했거나 또는 치아가 상실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식된 뼈가 자기 뼈가 되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은 임플란트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혹시 이것 외에도 임플란트를 하면은 타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지요? 치과 치료 시에는 긴장도가 많이 증가하고 통증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다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대표되는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위험성이 또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 같은 피를 묽게 해서 지혈을 방해하는 그런 약제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전에 혈압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특정 약제들을 일시 중단한다거나 또는 국소적 지혈제를 통해서 그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늦게 아물거나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풍치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주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조절이 잘 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도 무리 없이 임플란트가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특정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 또는 주사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치과 치료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그 점을 고지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잇몸뼈가 굉장히 더디게 낫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시중에서 살펴보다 보면 임플란트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국내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고. 어떤 임플란트가 좋은 임플란트인가요? 과거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외산 임플란트가 거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 국내산 임플란트로 많이 대체가 됐는데요. 그만큼 안정성도 높아지고 환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받고 있는 임플란트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산이 더 좋으냐 아니면 국산이 더 좋으냐 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현재는 좀 논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임플란트 하시려는 분들은 모두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가격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입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의 가격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플란트 치료비라는 것은 결국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비 그리고 기술력을 여친하는 그런 인건비에 해당되는 분이 많이 차지할 텐데요.
조금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조금 더 저렴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력이 인정받았다고 평가되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임플란트를 이제 시행하기로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럼 나의 임플란트를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치과 의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될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과대한 그런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너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는 그런 병원들은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라는 것은 결국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꾸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의사가 자주 바뀌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구강암면외과라든지 치주과, 보철과 같이 좀 더 세부 전공한 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뤄진 내용 말고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흔히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기 본래 치아도 개개인마다 수명이 다른 만큼 임플란트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고 환자의 관리도 철저하다고 얘기할 때 수명은 반영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주와 흡연의 경우는 상상의 치유를 방해하고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흡연 같은 경우에 잇몸뼈가 단단해지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흡연은 수술 전 일주일부터 그리고 임플란트 이후에도 꾸준히 금연할 것을 저희가 권장드립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평생 2개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플란트 한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법에 대한 노하우를 한 말씀 해주시죠. 임플란트 치아의 경우에는 치간 칫솔 또는 치실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워터픽 같은 제품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 치아 같은 경우는 씹는 저장력에는 강하지만 갈아내는 힘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마른 오징어와 같은 그런 질긴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갈이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치료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과 한유식 교수님을 모시고 치아 임플란트와 관련된 유익한 의학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